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11일 오전 허문회 감독을 전격 경질한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보시는 자료는 5월 11일 오전 11시 20분께 롯데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셨겠지만 내용을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허문회 감독을 경질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질 보도자료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팀 감독을 잘랐어,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맨 뒤에 이석환 대표는 그동안 팀을 이끌어준 허문회 감독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는 말로 경질을 대신 표현했습니다. 반면 롯데자이언츠는 신인 감독으로 레디 서튼 감독을 선임했다는 내용을 맨 앞에 뺐죠. 서튼 감독을 선임한 배경, 퓨처스팀에서 보여준 구단 운영 및 육성 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세밀한 경기 운영과 팀 체질 개선을 함께 추구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허문회 전 감독은 2019년 11월 부임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롯데를 떠나게 됐고요. 3년 계약 중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서튼 감독은 감독 대행이 아닌 정식 감독으로 5월 11일부터 롯데를 이끌게 됐습니다. 옆에 보시는 표가 바로 KBO 리그 현재 순위표입니다. 롯데는 11경기까지 12승 18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봄 시범 경기에서 4승 1무 2패, 3위에 오르는 등 역전의 롯데, 그리고 봄대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진 모습입니다. 자, 모두가 예상하는 표면적인 경질 이유, 바로 성적 부진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롯데는 내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꼭 성적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이번 결정은 구단과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차이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롯데의 설명은 실제 보도자료에서도 유추할 수 있죠. 다시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죠. 롯데는 서튼 감독을 선임하면서 구단 운영 및 육성 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세밀한 경기 운영과 팀 체질 개선을 함께 추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요 부분, 간접적으로 그간 허문회 감독과 수뇌부와의 마찰이 있었고 허문회 감독을 경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야구계에서는 허문회 감독이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최근 구단 담당 기자들이 강도 높은 비판 기사를, 아마 오늘 최중현 선수의 부상을 두고도 담당 기자들이 비판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요. 결국 확 떨어진 팀 성적과 분위기에서 계속된 안 좋은 기사들이 경질을 빨리 앞당긴 이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롯데는 아직 선두권과 격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직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판단 아래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물론 롯데 담당으로 최전선에 밀책 취재하고 있던 기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오늘 경질은 예상하지 못했다인데요. 사실 지난 5월 4일 허문회 감독은 이석환 대표이사와 만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만남 이후 롯데의 구체적인 제스처가 나오지 않았고 허문회 감독 역시 자신의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면서 당장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자, 결국 허문회 감독은 1군 사령탑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올해 허문회 감독은 지난 2월 스프링 캠프에서 변화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특히 제가 2월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 직접 만난 허문회 감독은 지난해를 반성하면서 감독이 바뀌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습니다. 당시 반성이란 말을 유독 많이 해서 제가 정말 허 감독이 많이 바뀌려고나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죠. 이 부분은 제가 앞선 스프링 캠프 롯데 영상에서도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없었죠. 롯데 선수단 그리고 내부에서는 올해도 허문회 감독의 고집스러운 선수단 운영에 대한 뒷말이 무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투수 파티에서는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2군 선수들을 쓰지 않으니 2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팀 운영의 결정적인 요소인 트레이닝 파트와도 상당히 충돌이 많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작년 중반 이후 롯데도 이랬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베테랑 선수가 자진해서 2군에 내려가겠다고 했는데요. 굳이 허문회 감독은 이 선수를 내리지 않고 1군에 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베테랑 위주의 운영을 하게 됐죠. 그 결과는 지난해 7위,
가을 야구 탈락으로 귀결됐습니다. 올해도 허문회 감독이 고집은 계속됐고 지난해부터 2군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서 뎁스가 몰라보게 롯데가 두터워졌지만 프런트와 감독의 속궁합은 여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보통 감독이 경질서를 이야기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너무 투명하게 경질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한 담당 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롯데를 아주 오랫동안 담당한 기자였는데 이번 경질이 특별한 게 없는 게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다. 불통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뒷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롯데 감독 자리는 독이 든 성배가 된 모습입니다. 양승호 감독이 물러난 이후 조원우 감독, 양상문 감독, 그리고 허문회 감독까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습니다. 중도 하차했죠. 이들 감독에게 지급한 용돈만 따져도 이제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이제 공은 프런트로 넘어왔습니다. 허문회 감독의 경질이 성적이 아닌 소통이 원인이었다고 롯데 구단이 밝힌 상황에서 소통에 능한 그리고 2군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시스템에 능한 서튼 감독이 지봉을 잡게 됐습니다. 서튼 감독은 애초 허문회 감독이 선임될 당시 사령탑 후보에도 올랐던 인물인데요. 자, 롯데는 타구단 단장들과 통화를 해보면 지금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팀의 뎁스만큼은 강팀 못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직 30경기를 치른 현재 롯데의 변화, 아직 110경기가 남았습니다. 프런트와 감독의 협업 야구가 가능해진 롯데, 과연 롯데가 반전에 성공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머니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세영 기자가 퇴근길 야구 그리고 각종 야구계 소식을 다양하게 들고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